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프로야구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또 쐈군요. 네, 시애틀 이대호 선수가 오늘 샌디에이고와 홈경기에 7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6대2로 앞선 8회 1사 1삼루에서 좌중간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시속 156km 직구를 끌어당겨서 시즌 7호 홈런을 뽑아냈고요. 4타수 2안타 3타점 1득점을 올리면서 9대3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이 시애틀 팬들이요, 이대호 선수에게 DHL이라는 별명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대호 선수의 영문 이니셜과 국제 특성기업 DHL과 같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시애틀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고요. 그렇군요. 이대호 선수가 홈런으로 팀 승리를 배송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대호 선수가 구단이 플래톤 시스템을 운영해서 주로 왼손 투수가 나올 때만 제한된 기회를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32경기 75타수 기회에서 홈런 7개를 터뜨렸고요. 아메리칸 리그 신인 타자 중에 공동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네, 곧 그 기업에서 이 모델 제의도 들어오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가 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망이 밝겠죠? 네, 맞습니다. 스카 서비스 시애틀 감독도 이대호는 정말 놀라운 선수고 매 경기마다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칭찬했고요. 미국 CBS 스포츠도 이대호가 매일 출전하지는 않지만 현재 홈런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출전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만큼 백업 꼬리표를 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게 국내 프로야구에서는요, 이 때 아닌 종교 논란이 벌어졌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난 29일에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 NC전 도중에 NC 2루수 박민우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 그라운드에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 20개 정도를 발로 새겼고요. 네. 그러자 기아 2루수 서동욱 선수가 만자 옆에 십자가를 그려 넣었는데요. 불교 신자인 박민우 선수가 평소 실책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그랬다고 하고요. 기독교 신자인 서동욱 선수 역시 또 잘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상대팀에서 항의하면 지워야 하지만 별도의 관련 규정은 없고 별 탈 없이 넘어갔고요. 어떤 야구 팬은 그라운드의 종교 전쟁이다라고 말했고, 네. 또 다른 팬은 개인의 신앙 표현은 자유고 일종의 해프닝이라면서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 논쟁의 귀결은 어떻게 될까요? 자, 국내 프로야구 오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4연승을 달린 꼴찌 하나가 대전에서 SK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4회 초 현재 양팀이 0대 0으로 맞서 있고요. 선두 두산과 2위 NC는 창원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토종 에이스 장원준 선수와 이대혁 선수가 나왔는데 3회 말 현재 두산이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잠실에서는 3회 말 현재 LG가 기아를 상대로 1대 0으로 앞서 있고요. 부산에서는 3회 말 현재 롯데가 KT의 1대 0 리드를 잡고 있고, 고척에서는 3회 말 현재 삼성이 넥센에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아직 초반이니까 오늘 밤까지 경기들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예전에 좀 전해드리던 소식인데요. 이 미국의 프로농구 골든 스테이트가 이 파이널에 진출했다면서요? 네, 골든 스테이트가 오늘 NBA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를 96대 88로 꺾었는데요. 네. 3점 슛을 쏘는 조던이라 불리는 골든 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 선수가 3, 4쿼터에만 3점 슛 7개를 포함해서 32점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1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골든 스테이트가 5, 6, 7차전을 내리잡았는데, 네. 역대 NBA 플레이오프에서 1승 3패로 몰렸다가 승부를 뒤집은 건 232번 중에 9번밖에 없는데요. 골든 스테이트가 3.9%의 기적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파이널에 진출하는 과정도 굉장히 또 드라마틱했네요. 네. 자, 그러면 파이널에 가서 이제 어떤 팀과 맞붙게 됩니까?
네, 그 골든스테이트와 그 클리브랜드가 2시즌 연속 챔피언 결전전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그 커리를 앞세운 골든스테이트가 4승 2패로 정상에 올랐고요. 이번에 골든스테이트의 커리와 클리브랜드의 르브론 제임스가 다시 한번 정상을 놓고 대결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이 결과 흥미진진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차이나 투데이. 네, 이번 주 개편과 함께 새로 시작되는 코너인데요. 자,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한국과 뗄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기도 하죠. 중국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런 말처럼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요. 세계 최대의 입시라고도 불리는 중국의 가오카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홍인표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아이고. 자, 중국이요. 지금 이 대학 입학 시험 철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다르게 여름철에 입시를 치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은 새학기가 사실은 9월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수능 시험하고 다르게 6월에 치릅니다. 아하. 6월 7일하고 8일 이틀 동안 치르는 게 대부분이고요. 네. 또 일부 지방은 7, 8, 9 사흘 동안 이렇게 치릅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시험 같은 경우도 6월 7일 오전 9시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하. 이 지난해 942만 명이 응시했거든요. 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다는 거고요. 2008년 같은 경우는 1,050만 명이 네. 당시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상 네. 최대의 입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학 정원이 전문대학까지 합쳐서 720만 명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940만 명이 치면은 무려 220만 명이 이제 시험에서 떨어지는 이런 건데요.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 명문대학 네. 이런 데는 정원이 6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 중국은 우리하고 달라서 역시 군대를 안 가니까 네네. 이론적으로는 뭐 계속 재수, 삼수, 사수까지 계속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 다수생도 꽤 있겠네요.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느 대학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약 1,000만 명의 입시생. 뭐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해마다 입시를 치는군요. 이거 놀라운데. 자, 그런데요. 잠깐 제가 처음에 이게 발음이 맞나? 이 스스로 좀 걱정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수능 시험을 이 가오카오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게 그러니까 높을 고자하고 시험 볼 때 할 때 고자. 네네. 우리 한자로 쓰면 고고지 않습니까? 고군요. 예, 그러니까 고고인데 이게 중국말로 하면은 처음에 앞에 고자는 일성, 네. 까오, 그다음에 카오. 까오카오. 까오카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까오카오는 이제 중국의 대입 수능인데요. 네. 이게 고등학교 학생 모집 그리고 전국 통일 고시. 네. 여기서 앞에 고등학교의 고자하고 뒤에 전국 통일 고시의 고자 합쳐서 이제 네. 까오카오라고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노블 고자가 들어가 가지고 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고등학교가 바로 우리 대학교를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그럼 뭐냐? 네. 중국에서는 역시 고중이라고 그럽니다. 고중? 고중. 네. 그래서 뭐냐면 초중하고 고중을 합쳐서 중학교가 우리나라 중고등학교는 중국에서는 바로 중학이라고 부릅니다. 중학. 네, 중학이라고 네.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다르군요. 그럼 중국에서 고등학교 하면 우리의 대학교다. 대학교를 말한다. 예, 이거 그렇습니다. 정말 모르면은 착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 재수 삼수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고 해마다 200만 명의 어쨌든 탈락자가 나오고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대학 입시에 왜 목을 매나요? 예. 이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 한 번으로 사람 인생 끝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바로 까오카오의 위력을 말하는 건데 네.
중국은 사실 가오카오 성적 하나만으로 어느 대학 갈지를 완전히 결정합니다. 네. 이 성적 자체가 뭐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에 완전히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명문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네. 사람 구실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하. 또 대부분의 가정이 지금 한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온 집안에서는 뭐 완전히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녀의 학교 진학에 모든 걸 건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군이 좋은데 그쪽으로 아예 이사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고등학교로 가야 되고 네. 좋은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중학교로 가야 네. 되고 좋은 중학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초등학교 가야 되고 좋은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유치원에 가야 되고 아이고. 네. 그래서 뭐냐면 중국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모든 게 시험으로 이루어지니까 네. 엄청난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네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때만 되면 중국 대륙 전체가 아주 기묘하면서도 아주 조용한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네. 왜냐하면 한 평생을 갖다 좌지우지할 시험이기 때문에 네. 그 모두들 수험생들의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예.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공사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일을 안 하고 중단을 합니다. 아, 그 시험 그렇군요. 이게 뭔가 좀 우리나라와 좀 같은 듯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유사성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자, 그럼 중국의 수험생들도 지금 이 시점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온 가족이 매달려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면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가 이런 일도 많고요. 네네. 또 시험 칠 때 부정행위. 아하. 뭐 오죽하면 또 부정행위를 하겠습니까만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네. 방법인데 네. 일당이 서로 짜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일단 밖으로 내보내면 네. 그 바깥에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정답을 다시 이제 아이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제 네. 이렇게 전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올 수능부터는 이게 이제 부정행위를 해서 만약 걸리면 네. 최고 징역 7년까지 중형을 선고하기로 이렇게 네. 법을 네. 바꿨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앞두고 학교마다 연례 행사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교과서를 찢어가지고 학교 건물 밖으로 내버리는 네. 이런 이제 행사가 학교마다 열리는데 그런데 이번에 후젠성 샤먼이라는 일부 지방에서는 네. 교육청에서 그거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너무 관료적인 발상이다. 네. 그 스트레스 풀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 뭘 그걸 가지고 나서느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군요. 그런데 이 중국, 이게 7년의 중형, 징역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이거 뭐 시험 한번 잘못하면 이제 그 인생 망하는 거네요. 자, 중국이 이 대입 수능 시험 당일 경비가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험 부정행위가 자주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 중국 수능 시험도 역대 가장 엄격한 시험이 될 거다. 이런 네.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장마다 안면 인식 그리고 지문 검사 시스템 이런 걸 다 갖추게 되고요. 네. 또 대리 시험을 갖다 막을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또 손목시계라든가 전자기기 이런 걸 갖다 들고 이제 입시를 못하게 한다든가. 네. 또는 뭐냐면 허난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무인기를 띄웁니다. 하하. 그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단속할 수 있잖아요. 네, 전파를 네. 갖다 추적하는 거죠. 네. 혹시나 여기서 뭐가 이상한 전파가 수험장에서 나오면 네. 누구냐 이걸 찾기 위해서 이건 뭐 전쟁이군요. 그렇습니다. 무인기를 띄우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시험지 정리 보관 배포 장소는 반드시 2대 이상의 CCTV를 놓고 해가지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네. 거고요. 또 고사장마다 2명 이상 감독관을 배치한다. 이런 네. 내용입니다. 이런 뭐 지금 난리를 치르게 되는 것이 결국은 수험생들의 꿈, 바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걸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국에서 이 좋은 대학이다, 명문 대학이다, 이런 곳은 일반 대학과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무슨 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뭐 대학이라고 해서 다 같은 대학이 아니다. 네, 이런 네. 얘기인데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좋은 대학은 이른바 중점 대학이다. 중점 대학. 예, 그렇죠. 네. 중국에서는 보통 보면 중앙이다. 중점이다. 아하. 국가다. 이런 게 딱 붙으면 이건 일단 잘 나가는 데입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런 곳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밀어준다. 선택과 집중을 갖다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국의 중점 대학을 보면 어떤 게 있느냐. 이럴 때 985 대학이다. 뭐 211 대학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대학이 숫자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985 대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1998년 5월에 시작한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이런 대학인데요. 98년 5월에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대학. 네네네. 그러니까 98년 5월에 시작한 프로젝트다 이거죠. 네네. 그게 뭐냐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대학을 갖다가 우리가 집중 육성하겠다. 아하. 그 당시 짱점인 국가 주석이 선포를 한 게 있거든요. 네. 여기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네. 중국 전역에 45개입니다. 그럼 211 대학은
2021년은 아직 안 왔잖아요. 211은 뭐냐면은 21세기에 아하. 21세기에 100개의 좋은 대학을 만들겠다. 21100인데 그 숫자 00을 떼뿌리고 211이 되는 거죠. 의미가 다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21세기를 맞아가지고 100개 정도를 갖다 키우겠다. 네. 요런 게 있고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5개입니다. 네. 이것 말고 제3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본 뭐 또 본일 이런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칠 때 1차 대학이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본이 본삼 같은 경우는 2차 대학, 3차 대학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 시험 성적 가지고 1차 대학이 어디로 지망한다, 2차 대학을 어디로 지망한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수험생들의 꿈은 뭐냐면 역시 본일,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211 대학, 그다음에 더 성적이 좋으면 985 대학에 가는 게 이제 그 꿈인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대학, 뭐 청와대학 네, 그렇죠. 이런 데는 뭐냐면 역시 본일, 211, 985 모두 세 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이야기 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이신 홍인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네, 오늘의 정면송은요, 가수 모세가 부르는 지하철에서입니다.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모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오늘 그 어머니의 오열이 전해졌습니다. 책임감이 강하면 죽음뿐인가? 이렇게 어머니가 오열을 하면서 말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명복을 빌 뿐인데 정말로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황보화,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6월에 뵙겠습니다. 난